사조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편관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격고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편관격도 마찬가지로 편관의 격이 완성이 됐느냐, 이른바 성격됐다고 그러죠. 완성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를 했느냐, 이른바 패격 또는 파격이라고 하죠.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 편관을 흔히 칠살이라고 그러죠. 식관 중에 자기로부터 일곱 번째 있는 글자가 자기를 극하는 글자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냥 칠자 빼고 살이라고도 의미합니다. 편관을 보통 살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편관격은 그냥 살격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진전은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성패에 관한 요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기초로 이런 살격을 예, 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주요 논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대운을 보는 경우도요. 칠살격의 경우도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대운의 길흉, 즉 취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서 칠살격이 식신의 통제, 식신의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지난 영상에서 봤고, 오늘은 칠살격이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죠. 네. 이렇게 칠살 용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처럼 살용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숫자보다 이렇게 칠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흔히 칠살용인 이런 용어를 자주 쓰고 있죠. 뭐 같은 소리입니다. 칠살용인이나 살용인수나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보다 칠자를 쓰는 게 편리하니까 칠살용인 이걸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예, 칠살격이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죠. 칠살격이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예, 칠살격이 여기는 이제 칠살용인 이렇게 표현했죠. 살용인수나 칠살용인이나 같은 내용이다 말씀드렸고요. 인성은 칠살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인성은 이 칠살을 보호하죠.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식상의 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칠살이요. 인성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칠살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칠살 입장에서는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칠살격에 있어서 인성을 쓰면은 칠살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칠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극을 해야죠. 그래야 이 칠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되죠. 어, 그런데 어, 인성을 쓴다는 것은 칠살을 그 보호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식상의 공격으로부터 어, 인성을 쓰면은 인성이 얘네들을 극을 해서 이 칠살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래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죠. 마땅한 바가 없지만 그러나 칠살과 인수가
이 칠살과 인수가 유정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칠살과 인수가 유정하면은 곧 귀격이라는 얘기죠. 귀격. 네. 유정, 무정, 자평균전 이번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죠. 이 적천수식으로 사주를 볼 때는 조후를 먼저 보고 신강신약한지를 보고 신강신약한지를 보면은 뭐가 희신이고 뭐가 귀신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희신은 이 청어야 좋죠. 반면에 귀신은 탁커야 좋습니다. 예, 청탁이라고도 하고요. 순잡이라고도 하죠. 이 청과 수는 같은 개념이고요. 이 탁과 잡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냥 청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잡 이렇게 혼잡 여부죠. 혼잡돼 있으면은 탁한 거고요. 잡한 거죠. 혼잡하지 않으면은 이 청한 거고 순한 것이죠. 이것은 곧 사주의 이 배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사주가 어떤 글자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이 청탁을 이 자평진전식으로 표현하면은 유정과 유력의 개념입니다. 또요, 자평진전에서는 이 제목은 용신의 순잡이지만 용신은 곧 격이기 때문에 격국의 순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모두 다, 이 적천수적으로 봤을 때 청탁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개념들이죠. 그래서요. 예, 이 칠살과 인성이 유정하면은 귀격이라고 했죠. 인성을 사용할 때요. 그래서 하천장의 명언 블라블라 있는데 요 사주죠. 요 사주를 보면은 못, 못, 에, 이 사주는 술토에서 본기인 모토가 투간돼서 칠살격이죠. 칠살격이고 이것도 역시 천간 네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격곡용신과 같은 오행을 제외시킨다고 그랬죠. 모토를 제외시키고 일관과 같은 오행을 제거시키니까 본이 이 인성과 재성이 남았죠. 그래서 칠살격에 재성이 있으면은 이른바 파격이다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죠. 재생사를 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재성이 앞에 있고 인성이 뒤에 있으면은 생극제와의 선후로 따져서 이런 경우는 이 좋은 작용을 하는 인성이 뒤에 있어서 칠살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평진전 상권에서 설명을 했던 생극제와의 선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모르면은 칠살격의 재성을 봐서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합격이다. 이 성격된 좋은 사주를 합격됐다. 나쁜 사주로 그렇게 사주를 통변하기 쉽습니다. 예, 생극자의 선호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무토는 이 무토와 인성이 다 함께 저 무와 신금이 같이 월령의 통분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무는 번기를 얻었고요. 록의 통분을 하고 이 신금은 여기에 통분을 한 거죠. 이렇게 음가는 그래서 동일한 월령의 통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칠살과 인성이 유정하게 됐죠. 칠살은 일간을 극하는 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으로 인해서
칠살이 화살이 되죠. 그래서 유정옥에 겨눈 거죠. 좋게. 동일한 술에 통분을 하고 있는 이 칠살과 인성이 이렇게 칠살이 일간을 바로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죠. 그래서 이게 칠살과 인성이 유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귀격이 되는 것이죠. 유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청하다는 얘기죠. 격국이 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평진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자평진전 2권인가요? 격국의 순작 그 부분과 또 격국의 고저 파트인가요? 예, 거기에 유력하고 유정한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칠살격이죠. 칠살격인데 이 칠살도 월령의 통근을 하고 있죠. 록을 얻어서요. 그리고 이 정화도 유금의 장생지죠. 즉 통근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칠살도 이 식신도 유력하고 유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 기격이죠. 이 경우 연에 그 무토가 와 있다고 해도 재생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재생사를 하지만 그 화살을 시키죠. 여기 재생사를 해서 칠살이 강화됐으나 이 식신으로 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칠살격에서 재성을 보았다고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성격이 된 거죠. 성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정한 겁니다. 유정하지 못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생극제와의 선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도 자평진전 2권 시간과 자평진전 3권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칠살격의 인성을 쓸 때는 이렇게 칠살과 인성이 유정해야 성격이 된다는 게 성격이 돼서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주의 귀천을 즉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분하는 것은 일단 격이 이루어져야죠. 성격이 돼야죠. 성격이 되면은 귀격이죠. 성격이 됐다는 얘기는 유정한다 소리입니다. 유정하지 못하면 즉 무정하면은 파격이죠. 그러면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에서 사주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이죠.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생이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자평진전 2권과 3권을 다시 공부하셔서 소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해할 정도가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칠살격이 인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칠살과 인수가 유정하게 되면은 귀격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에 대해서요. 서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나 보면은 예, 정관과 칠살은 모두 재성이나 인수로 보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관살은 재로 생을 받든지 아니면 인성에 의해서 보호받든지 그래서 재와 인성으로 보호자를 받는 것이죠. 다만 재와 인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당연하죠. 정관격의 경우
일간이 왕하면은 인성보다는 재로부터 상을 받는 게 좋은 거죠. 반면에요, 일간이 신약하다면 재성보도 정관격에서 재성보도 인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죠. 또는요, 정관격인데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면은 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 상관을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재와 인은 이 관살, 정관이나 칠살의 경우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하죠. 이 사주가 묘한 점, 좋은 점은 그 얘기죠. 네. 재성이 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생사를 하고 또 칠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한다는 거죠. 제가 칠살을 생하고 칠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는 얘기죠.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간합을 하려고 해도 이 칠살에 걸려서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칠살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합도 못 오게 돼 있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간에 생극체화를 하는데 이렇게 임수를 뛰어넘어서 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점이 이게 제극인을 않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이게, 이게 천간 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장점은 이 사주가 좋은 점은 제극인을 않는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 사주의 배치가 배합이 어, 마땅하다는 거죠. 배치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생살, 살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격이 됐다. 이 사주가 좋은 거는 인성이 제로부터 극을 당하지 않는다. 합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배치가 좋다. 그래서 귀격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신축과 무술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은 위치를 바꾸면은 이게 병신합을 해버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인성이 합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위치를 바꾸면은 병신합을 해서 합반되니까 제가 인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합을 소생이 평균전 일본 시간인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방, 기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통제한다는 건 얘기죠. 여기 제가 인성을 파괴한다는 얘기는 병신합으로 인성을 통제한다는 얘기죠. 통제한다. 보통 파괴한다 할 때 그 통제한다, 제어한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얻는다. 서로가 합을 해서 추구한다, 원한다, 교환한다. 교환하게 되면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축하고 무술하고 바꾸면 병신합으로 이 경우는 뭐 합반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인성이 작용을 못 해가지고 칠살의 공격을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게 되면 아주 빈천한, 가난하고 이게 천한 아주 지위가 낮은 사주 등급이 낮은 격이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요 논리와 격국의 순자, 청탁, 유정, 유력, 이게 격국의 고저, 이런 데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습니다. 평진전, 취운 이런 걸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어, 이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또한 예, 칠살은 무겁고 일간은 신약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칠살은 강하고 일간은 아주 신약한 경우에 이 경우에 이 강한 칠살을 식상으로서 극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일간은 가뜩이나 신약한데 칠살로부터 극도 받고 식상으로 설기까지 당해서 극설교화가 돼서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칠살이 강하고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식상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면은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극설교화가 돼서. 그래서요. 신약한 경우에 식상을 쓰는 경우보다 방향을 돌려서 인성을 사용하는 것만 못하다. 즉 신약한 칠살이 강하고 칠살이 강하면은 진영 논리로 보면은 나의 반대 진영이 강하니 내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식상으로서 칠살을 제복시키는 것보다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고 그 인성이 일간을 생존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식신으로 식상으로 제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식상을 사용해서 칠살을 제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일간이 신강할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일간이 강해야 돼요. 이 얘기고요. 피로 월령의 통근어지는 안 했을지라도 그렇죠. 여기는 인성을 쓰는데 칠살과 인성이 모두 월에 통근을 하고 있죠. 아닐지라도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어놓고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요 사주에서는 이 인성이 월에 통고를 했죠. 지금 신약한 경우는 식상 쓰는 경우보다 인성 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죠. 요 인성이 월에 통근이 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비록 통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정했던 것이 월에 통근하지 않아서 무정하게 된 거죠. 월에 이렇게 칠사하고 그, 그 인성이 함께 통근을 해야 유정하게 되는데 인성이 월에 통근하지 않아서 무정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유정하게 됐다. 무슨 소리냐? 월에 통근을 안 했다고 그래도 만약에 이 사주에서 통근을 안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칠사를 화살을 시켜서 신약한 일간을 생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유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격이 귀격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귀한 정도가 크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목도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칠살이 인성을 사용할 때는 칠살과 인성이 월에 통분을 해야 유정하게 돼서 귀격이 되는데 신약한 경우는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신약한데 이 식상으로서 칠살을 제복시키려고 하면은 극설교화를 당해서 일간에게 더 안 좋게 되니 식상보다는 인성을 사용해서 화살을 시키고
인성으로서 생존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일간에게 좋기 때문에 유정하게 되는 경우죠. 비록 그때 인성이 원령에 통근하지 않았을지라도 일간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이 경우는 월에서 같이 투관이 돼가지고 칠사를 살인 상생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칠살과 인성이 유정하게 된 거죠. 이 논리는 격국의 순자 논리와 동일하죠. 예, 격국의 순자, 즉 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사주가 청하다는 겁니다. 또는 뭐 청순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유정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예,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논리가 숨어져 있죠. 예, 이에 대해서요. 설하고 선생은 이거에 딱 맞는 자평진전에서 예를 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데요. 서 선생이 요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는 식상으로 제사를 하는 경우는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식상으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약하다.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는 칠살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진영 논리로. 신약한데 식상으로 제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극설교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으로서 화살을 시키고 신약한 일간을 생존하는 그러면은 유정하게 되는 거죠. 일간에게.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인성이 원령에 통근하지 않아도 유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한데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복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극설교가가 된다는 얘기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면 신약한 경우에. 그래서 일간이 극설교가를 당해서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상을 쓰는 것보다 이것을 전환을 해서 인성을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예. 삼국공의 사주는요, 요 사주인데, 요 사주는 지난 6월 달에 태어나면 개수가 식신격이죠. 예. 식신격인데 이 원령이 다 무너졌어요. 이 경우도 보면은 청간 네 글자를 보면 격공용신과 같은 오행을 제외시키죠. 예, 목이 없죠. 그리고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시켜 놓고 보니 칠살과 인성만 남은 경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 귀식취살이라고 그러죠. 식신격에서 식신 자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식용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이때 인성이 상신이 되는 거죠. 적천수식으로 오면 이 인성이 용신이 되는 거고요. 그때 공부를 한 내용이죠. 식신격인데 이렇게 편인에 의해서 다 도식 탈식이 됐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죠. 반면에 이 인성은 강하죠. 목에 통보를 해서요. 그리고 칠살도 강하죠. 칠살은 위에 통근을 했고요. 이 화토 동법에 의해서 기토도 유금의 장생에 통근을 한 것이죠. 적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이런 거 인정을 하지 않죠. 예. 요 사주는 이게 신격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칠살은 무겁고 강하다는 얘기죠. 예. 토에 이게 로를 얻은 거죠. 통근을 했고, 일간은 가볍다는 얘기죠. 예. 일간은 흔히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묘에 장생의 통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인성으로 인해서 이 묘가 이 뿌리가 다 뽑힌 상황이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이 묘에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하죠. 이거는 자신의 개수 입장에서는 이건 묘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병지죠. 개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간이 아주 신약하게 되죠. 그래서 식신을 버리고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보통 이게 식신격에서 귀식취살이라고 이 용어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요, 인성을 사용해서 칠사를 화한다는 얘기죠. 화살시킨다. 그래서 격국이 청순하다. 이렇게 청탁에서 청과 순자에서 순을 따온 거죠. 보통 청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격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격이 깨끗해서 마찬가지로 귀격이 됐다. 즉, 요 사주, 아까 귀격이라고 그랬죠. 이 사주와 같이 귀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서선생은 적천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 사주의 배합이 중화를 이뤘느냐 아니냐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는 거죠. 격국 위주로 격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와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 어, 서선생 적천수 입장에서는 구별을 하고 있지를 않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와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평진전은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격과 재성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경우와 정관이 재성의 생을 받는 경우는 구별을 해야 되죠. 이게 자평진정 원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얘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죠. 칠살격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식신격에서 식신을 사용하지 않고 칠살과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적전수 하시는 분답게 예를 들어 놓은 것이죠. 격국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행의 그 생각자와의 중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식살격은 식상으로 통제를 해야 좋다고 했죠. 이럴 때는 일간이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극도 받고 설을 당해서 극설교화가 돼서 합격이 되죠. 그래서요, 식상을 쓸 때는 일간이 신강을 게 요구도 되죠. 그래서 식상으로 제사를 할 때는 일간과 칠살과 식상이 모두 강하면 귀격이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일간이 신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는 진영 논리로 보면 칠살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식상을 쓰면 극설교가 돼서 안 되니까 이때는 식상보다 인성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왕한 칠사를 화살시키고 그 인성으로 신약한 일간을 생조해야 좋다. 이때 인성을 쓸 때는 이 인성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월령의 통근음은 좋죠. 월령의 통근을 하라는 얘기는 이게 월이 가장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처럼 인성이 월의 통근을 하지 않았지만 록을 얻었죠. 강하죠. 인성이. 또 여기 비견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힘이 있어야 일간의 신약하고 칠살은 왕한데 왕한 칠살의 그 기세를 화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설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아온 인성이 일간을 해주기 때문에 유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 사주는 식신격이지만 귀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 표현도 잘 알아놔야 되죠. 비록 원령의 통분을 칠살격이 인성을 사용할 때는 사용 인수를 쓸 때는 인수가 힘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령의 통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원령의 통근하지 않으면 무정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렇게 록을 얻어서 강하면은 충분히 칠살의 그 기세를 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살시켜서 신약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유정옥에 박힌 경우죠. 그래서 귀격이 되고 그러나 이 인성이 원령에 통근한 경우보다는 귀함의 정도가 조금 작을 수 있다. 이사주가 그렇다는 거 아니죠. 이 문장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논리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칠살기억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